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6년 전에 제정된 낙태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참여한 국제연구팀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4년 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한 모양에 꼭 들어맞았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호재에 앞서 주식을 사고 악재 전에 주식을 팔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남편은 거래의 위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광복군이 수송기를 타고 처음 귀환한 여의도 공원에서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도 100년 전 임시정부를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한 해 2천여 명이 개에 물리고 있는데도 맹경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엉터리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들거나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개당 350원에 불과한 중국산을 수입해 30배 이상 비싸게 판 곳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는 생명과 우주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라면 낙태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치 않는 출산을 중단하는 여성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판단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생명 선택의 길을 조금 열어준 오늘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과학적 성취도 있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상상력으로만 그려오던 블랙홀이 처음으로 촬영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의 100년 전 상대성 이론을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공간 이 블랙홀 관측 소식,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력이 너무 커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블랙홀. 지금까지 블랙홀은 물리학 이론에 근거해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가도 5,500만 년이 걸리는 곳에서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 200여 명이 참여한 국제 프로젝트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블랙홀의 윤곽인 그림자를 관측해 블랙홀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도넛 모양의 아래쪽이 밝은 것은 도플러 효과에 의해 지구를 향해 움직이는 빛이 더 밝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의 그림자 안쪽, 블랙홀의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은 관측이 가능한 마지막 경계선으로 물질이 이곳을 넘어 블랙홀에 빠지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상상 속이나 강접적으로만 존재했던 블랙홀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였고요. 스티븐 호킹이 우주가 탄생한 시작점이자 별들의 최후라고 설명한 블랙홀. 1915년 블랙홀의 존재를 처음으로 예측했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104년 만에 입증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이 블랙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촬영하려면 이 망원경은 얼마나 크고 정밀해야 할까요? 또 얼마나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 한 장의 이미지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이상현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5,500만 광년 너머에 있는 블랙홀에서 나오는 1.3mm 파장을 지구에서 받아 측정하려면 전파망원경의 지름이 지구만 해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제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페인과 미국, 남극, 칠레 등에 있는 전파망원경 8개를 연결해 지구 지름 크기의 망원경의 성능과 비슷한 가상 망원경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원자시계로 시간을 맞춰 동시에 관측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슈퍼컴퓨터를 통해 한 장의 사진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정밀도가 한라산에서 백두산 정상에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분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망원경이 2017년 관측 기간에 모은 자료의 양만 4페타바이트로 mp3 음악으로 치면 4,000년을 들어야 하는 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국내 과학자 8명을 포함해 세계 각국 13개 기관의 20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 앞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반대 측과 찬성 측의 맞불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낙태죄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낙태죄를 찬성했던 쪽에선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낙태죄 찬반, 양측의 집회는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나쁜 거라고 배웠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이제 본인 몸이잖아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생명은 뭐 존엄한 거니까 그게 맞는 얘기잖아. 그 낙태를 너무 이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죄의식 없이 남발할 수 있겠죠.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낙태 실태조사 결과에선 여성 75%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달라진 사회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의료계는 헌재 판단을 우선 환영했습니다. 다만 내년 말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돼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낙태죄 폐지를 강하게 반대했던 천주교계는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낙태죄. 사회부 성혜란 기자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네, 먼저 성혜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7년 전과 오늘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주목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여성의 삶입니다. 이 7년 전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로서의 의무에 초점을 맞췄죠.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임신한 여성을 먼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성의 삶이다. 이 헌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유들이 궁금합니다. 네, 기존엔 태아의 유전적인 질환이 발견되거나 범죄로 인한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헌재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이유들도 낙태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이를 키울 만큼 소득이 충분치 않은 경우, 상대방과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미성년자인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도 낙태 이유로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이런 사유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도 제한하는 부분도 뒀다고요. 네, 바로 22주인데요.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기간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재는 태아가 임신 22주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언급하면서 이 기간까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헌법재판관 3명은 조금 더 전향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낙태죄는 당장 폐지돼야 하고 임신 14주까지는 어떤 이유도 없이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헌재의 권고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기간 등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국가마다 낙태 허용 기간을 조금 다르게 두고 있는데요. 보통 12주에서 16주 사이에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의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갖도록 규정을 두거나 특별히 곤궁한 사항에 처한 경우에는 낙태 가능 기한을 조금 더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 낙태 수술을 음성적으로 하다 보니 비용이 얼마인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되면 비용도 달라지나요? 네, 비용 문제는 물론이고 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낙태 시술 자체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죠. 일각에서는 출산과 난임 시술 역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만큼 낙태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태 비용은 얼마로 책정할지 또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 소식입니다. 거래 내역을 저희가 분석해 보았더니 후보자 부부는 반복적으로 호재를 앞두고는 주식을 샀고
악재를 앞두고는 주식을 판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해당 기업들 후보자 남편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했던 곳입니다. 먼저 강병규 기자입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기업의 호재를 사전에 알았다는 듯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2017년 남편 오모 변호사는 이테크 건설 주식을 매입가보다 싼 값에 팔아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 9,000주를 샀는데 2주 뒤 삼광은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부가 함께 이테크 건설 주식을 샀고 9일 뒤 이테크는 계약금 715억 원짜리 프로젝트 수주를 공시했습니다. 악재를 앞두고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남편 오 씨는 지난해 1월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에 과징금 처분을 받기 닷새 전 주식을 팔았고 같은 해 3월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조치 2주 전에도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테크 건설과 삼광글라스 모두 남편 오 씨가 사건을 수임한 OCI 그룹 계열사여서 내부 정보를 통한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같은 방식으로 지금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보다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사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당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일명 조조라인의 퇴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여론이 나빠지자 오늘은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까지 나섰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그는 위법은 결탄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낙마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봤습니다. 투기는 지탄받겠지만 주식 투자는 투기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조아라 기자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오늘 오후 SNS를 개설해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연봉 5억여 원을 15년간 주식에 저축해왔을 뿐 불법적인 재산 증식은 없었다면서 이 후보자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명된다면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현재까지는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란 말은 있어도 주식 투기란 말은 없다며 사퇴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 여론도 있다고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상 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더 준 뒤 여론의 반응을 보고 낙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테마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년 전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서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 걸 두고 하는 말이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한 걸까요? 박선영 기자입니다.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투자의 귀재에 워렌 버핏이 언급된 건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가 처음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해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백수호로 건강식품을 만든 비상장 회사 내추럴앤도텍 주식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자신의 법무법인이 내추럴앤도텍 사건을 맡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은 거셌지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회사를 알았다면 그 10분의 1로 떨어진 시점에 팔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내추럴앤도텍 주가는 2013년 4월 15일 9만 1,000원에서 다음 달 20일 9,000원대로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주식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4월 30일 미공개 정보로 3,200주를 팔아
8,1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 인사 같아요, 제 생각에. 남편과 함께 재판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사고 비상장 회사 투자와 연관돼 이미선 후보자와 판박이로 불리는 이유정 전 후보자는 결국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양입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는 염색과 삭발, 제모까지 하며 마약 검사를 피했는데요. 황하나 씨 역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염색과 제모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황하나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갈색으로 물들인 머리카락이 눈에 띕니다. 2달 전 경찰의 마약 수사가 본격화되자 염색과 탈색을 반복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2차례 머리를 탈색한 뒤 밝은 갈색으로 염색했고 한 달 뒤엔 다음 주 다시 염색해야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다른 색으로 염색한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담당 미용사가 염색과 펌을 너무 많이 했다며 펌은 해주지 않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로버트 할리가 그랬듯 지난달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제모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염색과 탈색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탈색이나 염색을 하면은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무슨 약을 인터넷에서 판단 사이트도 있었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잘못된 속설에 따라 이 같은 시도를 할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황 씨가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시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가 이번엔 성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한 여성이 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최 씨는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직접 찍은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최근 한 여성이 미국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최 씨가 건넨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여성은 데이트 강간약으로 불리는 물뽕에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씨는 지난 1일 이 여성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 측은 지인 소개로 만난 것은 맞지만 성폭행하지 않았으며 당시 물뽕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 측은 지난달부터 사과하지 않으면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여성은 관련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 씨의 불법 촬영 등 혐의에 대해 이번 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여현규입니다. 어제 법원이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할리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철저한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로버트 할리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손목에 찼던 수갑은 사라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석방된 겁니다. 법원은 할리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마약 투약 의혹으로 2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때마다 삭발과 제모, 염색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머리를 깎는다든가 해서 증거를 없앨 수도 있는 경우니까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마약 사범으로 구속이 됐을 때 수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공인으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구속 처리돼도
뭐 주거지도 확실하고 이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할리 씨의 상습 투약 가능성과 공범 존재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배우 손승훈 씨가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된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었는데 죄질이 나빠 윤창호법보다 더 중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손승헌 씨는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이던 손 씨는 사고 처리도 않고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고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손 씨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다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인정했습니다. 도주까지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도주는 아닙니다. 당시 뺑소니 혐의 등을 부인했던 게 1심 재판에선 부메랑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을 모면하려의 죄질이 나쁘다며 도주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 대신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를 적용하지만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실형 선고가 올해 군입대를 앞둔 손 씨에게는 도리어 군 면제 수혜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병역법 등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현역 입대와 예비군 소집이 면제되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항소 여부와 확정 형량에 따라 군 복무 문제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60대 여성 환자가 도사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사육장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청소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먼저 공국진 기자입니다. 요양원 건물 옆 개사육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사육장에는 몸 길이 1.4m의 3년생 도사견 암수 2마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 이중 수컷이 요양원 환자 64살 여성 송모 씨를 덮쳤습니다. 요양원장 58살 박모 씨가 사육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연 동안 밖으로 나가 공격한 겁니다. 딱 열자마자 자들이 딱 밀어버리고 생각이 밀어버리고 튀어나왔다고. 목과 다리 등을 물린 송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함께 도사견에 물린 요양원 부원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도사견 2마리는 모두 연락사됐습니다. 거기다 가다 놨기 때문에 또 마음 놓고 생겼죠. 당초 요양원장 박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검토했던 경찰은 처벌 수위가 높은 중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저희는 과실치사죄로 입건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3월 15일 날부터 더 강화돼서 있으니까 경찰은 숨진 송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시중에 엉터리 마스크가 팔리고 있습니다. 성능도 불분명한 중국산 보통 마스크를 수입해서 미세먼지용이라고 한 개당 12,000원에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수입 가격 350원이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 뒤편. 부업장 명패가 붙은 방으로 사법경찰들이 들어갑니다. 주부들이 작업 중인 공간에는 포장 안 된 미세먼지 마스크와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일단은 위생장갑 이런 얇은 장갑 사가지고 따로 비닐 포장 따로 넣는 건 없어요? 네. 마스크를 만드는 원재료를 보관하는 창고. 입구에는 전자레인지가 놓여 있고 부직포 뭉칠 옆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진짜 안에 음식물도 냄새가 나는 지금 아까 먹은 치킨인 것 같고. 경기도가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43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부업장에 제조를 맡기거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을 속여판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성능이 확인 안 된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한 뒤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한 개에 12,000원에 판매해 30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구입하실 때 의약외품인지 KF 땡땡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식약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을 형사 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가입이 시작됐죠. 그런데 불법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은어를 쓰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게시글을 보면 마치 첩보영화 속 암호문 같습니다. 통신사를 뜻하는 은어에 판매 조건을 암시하는 모음을 이어 붙였는데 번호 이동을 하고 현금 3만 원을 내면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법 보조금은 히든, 현금 완납은 현화, 돈 단위인 원은 연령을 뜻하는 살 등의 은어로 바꿨습니다. 휴대전화 판매 상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매장마다 최저 요금이라는 광고판을 내걸었습니다. 이곳에서 불법 보조금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가격 흥정은 대화가 아닌 계산기를 보여주면서 이루어집니다.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폼파라치를 의식한 겁니다. 통신사가 불법 보조금을 장려하는 듯한 내부 지시 내용도 있습니다. 일정 수량을 판매하는 곳에는 한 대당 50만 원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판매점은 이 인센티브 일부를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합니다. 5년 전 단통법으로 불리는 보조금 규제 법안이 시행됐지만 판매 현장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제값을 주고 산 소비자만 손해를 본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채권단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3년 안에 경영 정상화를 못하면 아시아나항공을 팔겠다고까지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 구조 문제로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까지 받았던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이 사퇴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5천억 원을 요청하며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3년 내 경영 정상화를 하지 못하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실질적 방안이 없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엔 미흡하다며 퇴짜를 놓았습니다. 총수 일가가 담보로 내놓은 금호고속 지분이 적고 여전히 경영 일선에 남는 점을 의식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분 가치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재무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총수 일가의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퇴진하겠다던 박 회장이 3년의 기회를 또 달라는 의미라며 채권단은 대주주가 아닌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기 위해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과 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미국에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운구가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미국 LA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LA 장례식장에 안치됐던 고 조양호 회장의 시신이 인천행 항공편에 옮겨졌습니다. 모두가 다 레디가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거는 좀 아무 때나 한국으로 모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비행은 생전에 애정을 쏟았던 A380 기종이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전 서울의 항공편이 도착하면 한진 측은 빈소로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5일장을 치룰 예정입니다. 최첨단 비행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경쟁력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기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 회장이 지난해 법원에서 했던 최후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폐질환을 앓던 그는 휴대용 호흡기를 사용해가면서 삶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집행위원인 자신이 의장을 맡은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의 서울총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회장의 시신이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서울과 인천, 제주 등 전국 각지뿐 아니라 이곳 윌셔 그랜드 센터나 대한항공 해외사무소에 고인을 기리는 분향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반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시간 뒤쯤 미국 백악관에서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동행하는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손영일 기자. 자, 두 정상이 만나면 어떤 의제부터 먼저 논의하는 거죠? 네, 이번 회담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약화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갈 타결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해결을 내세운 북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게 목표인데요. 청와대는 비핵화 진전을 위해 연속적인 조기 소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폐기에 나서면 미국이 단계적 부분 보상을 하는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방위비 증액이나 통상 압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중대한 비핵화 이슈를 논의하기에는 정상회담 시간 자체가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서울에서 이곳 워싱턴까지 왕복 비행에만 30시간이 걸리는데 두 정상이 만나는 시간은 100분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선 두 정상의 단독회담에 이례적으로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동석하는 것을 두고 실질적인 단독회담은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영부인들은 기념 촬영 후 빠지며 그 이후 단독회담이 진행된다고 해명했는데요. 단독회담 이후에는 두 정상과 한미 안보 라인의 핵심 참모가 배석하는 소규모 정상회담,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백악관은 북한에 선물을 줄 생각이 없지만 여지는 조금 남겼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방문이나 북한 노동자의 해외 근로 정도는 풀어줄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이 정도를 양보로 여길까요?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폼페이오 장관. 북한의 CBID에 대한 약속 입증 전까진 어떠한 제재 해제도 불가하냐는 질문에 여지를 언급했습니다. I want to leave a little space there. From time to time, there are particular provisions that if we were making substantial progress, that one might think,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to achieve. Sometimes it's visas. 비자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 제한 완화나 북한 여행 금지국 해제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논외라는 강경 기류가 여전합니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채널A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은 결국 북한 정권을 살찌운다는 경계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도 한 목소리로 제재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step on denuclearization is understanding their program. We now have had 2 summit meetings and we don't yet have that in place.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돈독한 동맹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추가적 합의 없는 수사적 표현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이번엔 평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를 틀어막아도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희가 세어봤더니 모두 25번 강조해 말했더군요. 그러면서 적대 세력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노동당 핵심 간부들을 모두 불러 모은 김정은 위원장. 하노이 회담 42일 만에 당원들에게 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조미 순회 회담의 기본 취지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회담 결렬은 말하지 않았지만 제재에 맞서 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현안에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자력갱생이란 단어만 25번을 썼습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력갱생을 구호로만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포스트 하노이 노선으로 선 제재 해제, 후 비핵화를 명확히 한 겁니다.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경제사령탑이던 박봉주 내각 총리를 당 부위원장으로 보내면서 사실상 총리 교체를 예고한 겁니다. 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라인 물갈이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셀프 승진도 눈에 띕니다. 주석단에 혼자 앉아있는데 지난해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등과 나란히 앉았던 것과 비교됩니다. 하노이 노딜로 수령의 무오류성이 흔들리자 위상 강화에 나선 겁니다.
오늘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수정 없이 국가 수반에 오르거나 권한이 확대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최선 기자,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곳 여의도공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에 맞춰 오늘 행사도 정확히 19시 19분에 시작됐습니다.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 여의도공원은 1945년 8월 18일 광복군 이범석 장군 등 4명이 미군 수송기를 타고 착륙한 곳인데요. 그래서 기념식도 이곳에서 열리게 됐고 무대도 기념물로 설치된 C-47 수송기를 중심으로 조성됐습니다. 박유철 광복회장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을 낭독하면서 공연을 시작됐는데요. 광복군이 준비한 국내 진공작전인 독수리 작전, 청산리 전투 등 임시정부의 활약상을 담은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진행됐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 대표와 독립유공자, 시민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기념사진을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찍는 행사도 열렸는데요.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정부 수립을 결정한 임시의정원의 밤샘 토론도 재현됐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 29명은 국호와 임시정부 수립 여부를 두고 12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갑니다. 100년이 흐른 어젯밤 같은 시각 여야 원내대표단 의원 20명이 당시 열띤 회의를 재연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의회를 통해 여러 논의를 하며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은 권력 갈등을 우려했던 조부 이회영 의원 역을 맡았습니다. 정부를 조직하면 지위와 권력을 다투는 분규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1921년 임시정부 요인들이 신년 기념회를 열었던 옥상에서 사진 촬영도 재현했습니다. 오늘 임시정부 청사에는 애국선열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자 하는 이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치호 선생의 말을 가슴에 되새겨볼 때입니다. 상하이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중국의 상표 도용, 이른바 짝퉁 브랜드 때문에 우리 기업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토종 피자 업체가 끈질긴 노력 끝에 중국 짝퉁 브랜드를 없앴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핏 보면 양쪽 모두 같은 상표 같지만 사실은 도장의 위치, 알파벳이 다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짝퉁 규모는 연간 5,090억 달러. 이 중 절반이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국내 26곳의 매장을 보유한 우리나라 토종기업 빨간모자 피자 대표 조형선 씨. 이달 말 중국 옌타이에 1호점을 열 계획인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고려대 앞에 있는 빨간모자 피자 매장 앞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 이곳의 상표를 도용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중국 매장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다시피 글씨와 색깔 모든 게 이렇게 똑같습니다. 3년 전 이 사실을 알게 된 조 대표는 바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다른 기업에도 도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맙게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금액적으로도 3천만 원 이상의 지원을 해주셨어요. 소규모의 회사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다. 사실상 국제지휘권 분쟁 예방 컨설팅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하시면 이제 전문가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드릴 수도 있고 일부 비용도 지원해드립니다. 조 대표는 현재 중국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연내 중국에 3-4개 매장을 더 열 예정입니다. 세계로 진출을 해서 100억 이상의 로얄티를 지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로얄티를 받는 국내 토종 기업으로.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영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영국 경찰은 7년 전부터 어산지를 보호해온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이 보호 조치를 철회하고 진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적의 어산지는 지난 2010년 위키리크스에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수십만 건을 폭로해 1급 수배 대상에 올랐습니다. 동해와 일본의 지도 표기 문제를 놓고 한국과 북한, 일본이 지난 9일 영국 런던에서 비공식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수로기구 IHO가 국제표준 지도 제작 지침 개정을 앞두고 당사국끼리 협의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1954년에 제작된 현행판은 일본해로 표기돼 있는데 한국은 동해, 북한은 조선 동해 표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벚꽃의 정치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올랐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나와서 깊어가는 봄을 누리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내일은 따뜻한 서풍이 불며 날씨가 더 온화해집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서 낮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오르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얇은 봄에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맑겠습니다. 다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고 지표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내륙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곳이 많겠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봄 기온을 흠뻑 느낄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 벚꽃축제는 오늘까지, 그리고 이곳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담혜정입니다. 네,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이론을 내세운 그대로였습니다. 마침내 촬영한 이 거대한 블랙홀은 영화 이상의 놀라움과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알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가 어디까지인 것인지 고개가 숙여지는 하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